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병상 확보 비상. 김호라는 결국 빠지나? 방역기획관인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6,919명, 즉 몇 명 빠진 7,000명대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같은 확진 양상의 책임 중 하나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오판이 있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 이 청와대의 방역기획관은 바로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안이하게 백신이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던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병상확보 TF에서 그분이 빠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빠질 것이다라는 거죠. 병상확보 TF.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파서 병원이 치료하는데 병원을 못 가요. 그리고 확진된 임산부가 병원에 못 가요. 출산도 병원에서 못하고 신생아를 돌봐야 되는데 병원에서 못 돌보고 확진된 엄마가 돌봐야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거 회의가 내일 첫 회의예요. 이것도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팀장은 유영민 비서실장, 장관급 6명이 참여하는데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불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명 전에 백신 안 급하다.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김호란 기획관은 방역과 백신의 주력, 병상 확보 관련 역할을 하겠지만 주요 업무 아니기에 TF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화 대변인님, 네. 다른 업무다라는 게 청와대 해명이군요. 뭐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그 일을 잘 하라고 기획관 업무를 주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기획관이면은 비서관보다도 더 위에 있는 수석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코로나 질병 대책에 대한 대응을 총체적으로 주관을 했었어야 되는 일이고요. 제가 김호란 방역기획관 임명 당시 임명 사유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니까 뭐 청와대가 이걸 직접 챙기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 방역 당국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TF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 병상학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다. 글쎄요, 저는 뭐 청와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인데 지난 가을부터 있었던 백신 필요 없다. 아직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다가 모더나 파이자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구입해 와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됐었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더 큰 문제는 그 2년 동안 맨날 얘기했던 병상 확보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예. 왜 김호란 기획관이 회의에 안 들어가요? 저는 청와대가 또다시 이 급한 상황에서도 또다시 국민들한테 비난은 비켜가기 위해서 김호란 기획관은 회의에 참석 안 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박정화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확진된 산모가 결국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병상도 없고 입원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엄마는 확진됐는데 음성인 아기를 확진 산모가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수도권에 가능한 병상 7개 중에서 제가 갈 수 있는 병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라도 맡겨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려서 이 갓난 신생아를 그냥 거리로 내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박성회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어느 엄마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겨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데 병상은 부족하고 엄마가 확진됐는데 아이가 밀접 접촉자라서 할머니도 다 계세요. 남편도 있는데 데려가서 못 케어를 하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방역시 때문에. 산모가 출산 전에 확진된 상태에서 출산을 했고 아이는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는 남편도 격리된 상황이어야 하고 아이가 이미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도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하고 산후조리원에 미리 보내볼까 고민도 해봤지만 산후조리원도 밀접 접촉자인 아이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산모 확진된 입장에서는 엄마와 한 침대에. 그러니까 아하.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베이비 박스에라도 옮겨 놔야 하나 고민까지 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결국 확진된 본인이 아이를 계속 돌보야 하고 기본적으로 아이는 출산 이후에 받아야 할 기본적인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 검사들도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이 대한민국의 상당히 가슴 아픈 이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생아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철저하게 통제하는 기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